첫 번째 공포 라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구미호입니다. 구미호는 9개의 꼬리로 유명한 동물적 악마로 사람의 형상으로 변신하여 신뢰도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과 먹이로 사람을 노립니다. 구미호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괴물 중 하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꼬리의 개수에 따라 다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9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는 하늘을 날 수 있고 7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는 불을 지를 수 있으며 5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는 물을 다루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구미호의 이야기는 그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구미호는 사람의 형상으로 변신하여 그들의 불에 신뢰를 얻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먹이가 될 사람을 찾아 항상 노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이가 되면 그들은 그들의 살점을 빼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미호의 이야기는 여러 영화, 드라마와 같은 매체에서도 자주 다루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로 만드는 것을 은근히 그려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포라디오 리스너 여러분들도 구미호의 이야기를 듣고 무서움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머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 모두 구미호일까요? 두 번째 공포라디오에서는 기시미도라의 본래 이야기와 일본의 유명한 공포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기시미도라의 등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미도라가의 귀신들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시미도라는 머리가 3개인 불가사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노래를 들려주게 되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당신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시미도라는 인간의 얼굴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것은 재미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시미도라의 이야기는 일본의 고대 신화와 민간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통적인 일본의 귀신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깊게 파고들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이 라디오 방송에서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시미도라와 같은 공포 이야기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기 보호의식을 가지고 미세먼지와 같은 대처에 능숙해져야 한다는 것도 이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포라디오 순간이오는 고대 터키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불길한 악마로 인간의 영혼을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뇌를 제어하며 신체를 조종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순간이오는 주로 산에서 살며 산을 넘나들며 인간을 찾아내어 습격합니다. 그들이 인간을 습격할 때 대상은 구석에 몰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대상의 뇌파를 조작하여 자신과 대상의 뇌파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상을 조종하며 자살이나 살인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은 순간이온이 대상의 영혼을 먹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순간이온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굉장한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며 이들의 흔적은 대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로 남습니다. 이렇듯 순간이온은 고대 신화에서부터 현대까지 그 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포라디오에서 순간이온에 대해 다루면서 더욱더 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공포라디오에서 준비한 캄파넬라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캄파넬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로 지하 세계에서 살며 인간을 괴롭히는 악마입니다. 그들은 대개 수건을 사용하며 살인과 유혹을 통해 말을 불러내어 영혼을 끌어내는 식으로 대상을 소비하곤 합니다. 이런 캄파넬러스를 상상해보세요. 밤하늘에 달빛이 비추는 어느 한 별이 홀로 빛을 발하며 발걸음이 느려지면서 당신은 지하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끈적한 수건에서 흔들리는 뒷모습을 보게 된 순간 이어지는 일은 끔찍한 것들만이 남게 됩니다. 끝없이 파고드는 공포와 증오, 다가오는 최후의 지독한 예감, 그리고 살벌한 사태가 당신을 습격하려는 이 순간,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캄파넬라스는 당신의 상상력 속에서 비롯된 공포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는 대처법은 엄밀하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서면 대처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우 현대적인 생각으로 공포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철학적 태도와 사고, 새로운 대안 전략으로 인해 생기는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캄파넬라스 같은 저주받은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에게 얼마나 믿었을지는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공포라디오의 캄파넬라스 정보였습니다. 5번째 공포라디오는 아바누즈입니다. 아바누즈는 사람들의 정신을 굴레에 묶어놓고
그들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아바누즈가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인간의 영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살을 유도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바누즈를 충족시키면 그는 대상의 영혼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아바누즈가 대상에 관심을 가지면 그는 그의 생명력을 탐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죽음과 유사한 상태로 빠져들어야 합니다. 즉, 자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바누즈는 자살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바누즈를 만나게 되면 그의 유혹에 빠져 죽음과 비슷한 상태에 빠져들기 쉬우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세력적인 능력이나 마법적인 능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바누즈가 당신에게 귀신을 보내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귀신이 당신의 꿈에 나왔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화신비입니다. 화신비는 한국 전통 신화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곤충이나 동물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인간들의 영혼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신비는 살인 혹은 죽음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존재는 인간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자아내게 합니다. 화신비는 귀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불경한 행동에 반응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전설에 따르면 화신비는 사람들이 살인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들의 정신적인 상태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서로 갈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 화신비는 매우 중요하며 옛날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화신비는 단순히 전설 속 인물로 남아있을 뿐이며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화신비는 단지 과거의 공포와 불안감을 상기시키는 전설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라망구입니다. 무라망구는 이는 동양의 요괴나 악마와 비슷한 존재로 인간의 영혼을 먹는 악마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보통 인간의 살점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력이나 영혼을 소비합니다. 무라망구는 이는 주로 엘프나 대인기사 등에게 악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들이 무라망구는 이의 힘을 빌리면 상대방을 유혹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무라망구는 이는 매우 교활하고 순진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과 유혹을 통해 대상을 속이고 대상의 영혼을 소비합니다. 또한 그들은 대개 인간의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합니다. 무라망구는 이는 고대 일본에서 이미 존재하던 요괴나 악마다. 그들은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무라망구는 이를 묘화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고 악마나 도깨비를 쫓아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망구는 이는 공포라디오 등의 호러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들은 매우 끔찍하고 끔찍한 대상으로 그려지며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스릴을 선사합니다. 여덟 번째 악귀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그리스 신화에서 매우 사악하고 끔찍한 악마로 사람과 소녀의 모습을 취해 성교를 유혹하며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굴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며 이를 이용해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신뢰는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의 누나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미모로 인해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간들을 조종했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의 불행과 비참함, 그리고 불신과 변절을 일으키는 악취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미노스 궁전 근처에서 살며 인간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노래와 춤으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녀는 인간들을 조종하기 위해 자신의 유혹적인 매력을 이용하며 인간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요인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뢰는 매우 사악한 악마로 묘사되었으며 인간들의 영혼을 빼앗아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를 만나면 즉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악귀는 노고시츠네입니다. 노고시츠네는 일본의 전설과 동화에서 많이 언급되는 악마 중 하나입니다. 이 악마는 경계를 넘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지를 제어하며 대개 살인과 유혹 등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끌어내 먹는다고 합니다. 이 악마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외모와 언어 등이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고시츠네는 정신적인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점 더 강한 힘과 와일드한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흥분되거나 억제된 감정,
몸의 움직임, 언어, 표정 등이 예측할 수 없게 변하게 됩니다. 묘고시츠네는 대개 단일 인격체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인간은 다수의 인격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묘고시츠네는 과거에 석류산 동굴에서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그 동굴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살인 또는 사라짐의 신비한 의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악마를 봤다는 증언이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묘고시츠네는 일본의 고대 전설에서부터 존재하며 현재까지도 일본 출신 작가들의 소설, 만화, 게임 등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해당 캐릭터는 일본 대중문화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의 공포 영화에서 노고시츠네 등의 요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10번째 아기는 맑은 물소입니다. 맑은 물소로는 인간의 모습을 한 소로 혹은 말간복 마간복이라는 의식용 의상을 입은 소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설상의 악마로 인간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맑은 물소로는 다양한 지역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대개는 산, 계곡, 계단 등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혹을 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아름다운 여인이나 아이로 변신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혹 외에도 그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설에서는 맑은 물소로가 인간을 살해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인간을 죽이고 그들의 신체를 강타고 흘러가는 피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맑은 물소로와 같은 한국적인 악마들은 매우 무서운 존재이지만 이제는 전설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에게는 단순한 언어적 흥미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인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요.